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정부 업무 보고가 끝났습니다. 투명하게 국정을 공개하고 소통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만기칠남의 자세, 즉흥적이고 설익은 지시, 과하게 거친 표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이번엔 국내 1위 신용카드 회사 신한카드입니다. 내부 직원이 영업을 위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건데요. 일반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 건이 유출됐는데 내부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상설특검이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사용했다는 단서는 없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연말까지 국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법력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한 당 안팎 지적에 민주당은 대법원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법안은 막판까지 손질을 거쳐야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사설까지 입막음하려는 신보도 지침이자 슈퍼 이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24시간이 지난 오늘 정오쯤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을 밟은 뒤 법안은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거듭된 수정 끝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권은 위헌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건 변함이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내년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에는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제외하면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 전담부 예규와 통과된 법안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예규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입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부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도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함께 맡아온 만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6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부터 판사회의 등 본격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이 사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 법률 심판에 나서며 반발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야권이 요구해왔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자체 특검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특검 수사 범위와 추천권을 놓고 여야의 생각이 달라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180도 방향을 선회한 민주당은 속도가 곧 정의라며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겠다고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셈법,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대법원, 즉 조희대 사법부가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데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과정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며 역공에도 나섰는데 통일교 로비 의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큰 치명타가 될 거란 계산이 반영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과 함께 지난 대선 정치권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접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조준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도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동상이몽 속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 속에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까지 맞물리며 특검 전국이 연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조만간 수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접견 조사합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조사입니다. 경찰은 첫 조사 당시 한 총재에게 지난 2018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한 총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한 총재와 같은 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불러온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와는 달리 최근에는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의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가 만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과 출입 기록 등을 대조 분석해 실제 로비와 금품 전달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의원의 경우 이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주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전 의원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한학자 총재의 연루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상세한 조사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부인했고요. 정치인 후원 의혹과 자금 집행 등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반성, 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샤넬 가방 등은 몰수하고 2억 8,070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문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알선이 실현되며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했고 재판 도중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금품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준 보험성 선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의원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씨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한 김 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배려해 주십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전 씨 집에서 발견된 이유 등 특검의 질문대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본사와 쿠팡 대관 조직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문정동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른바 쿠팡 비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박대준 전 대표가 총괄하는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들과 검찰 수사 대응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적정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더해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 조치를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번 사태가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며 국민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사이버 침해 조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와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 침해 조사팀을 새로 만들고 인력도 5명으로 늘리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이버 침해 대응과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같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통신 기반 시설을 관리해 침해 사고 예방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신한카드입니다. 가맹점 대표자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된 경우가 1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도 일부 유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에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계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린다며 유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해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대통령실 등을 폭파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설치해둔 폭발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DC 인사이드 측의 협조를 받아 작성자 IP 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경기 의정부시 숙박업소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산모인 20대 A씨는 혼자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아기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환율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회피해왔던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물가와 환율을 부추기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31개 업체를 정조준했습니다.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 등으로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입니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할당 관세 편법 이용 수익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 기업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탈세 혐의 규모는 5년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치킨과 빵 등 외식 분야에서 용량 꼼수로 편법 이익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 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명품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당 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뒤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수입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허 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받아 1,500억 상당의 외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업 공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주 일가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환율 종가를 기준으로 자본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금융기관들로선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행은 고환율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신용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1,48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 1,484원까지 치솟자 외환 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연고점 1,487원에 근접하면서 이러다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외환 당국으로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해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은행의 외화 대출 등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자기 자본 비율의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을 늘려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연말 그 환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 자산의 그 원화 환산액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을 줄이게 되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이제 신용을 줄인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한은은 은행들이 신용 공급을 축소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환율에도 외국인의 1조 가까운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0.3% 상승 마감해 사흘째 산타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호위함 건조와 관련해 한화를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은 12%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순매도로 상승세가 꺾여 1% 내린 919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내년 실손 의료보험이 평균 8% 가까이 인상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3%대, 2세대는 5%인 반면 3세대는 16%, 4세대는 20%대로 오릅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와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시장 위험도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내년 서울 집값이 4.2% 상승할 것이라는 주택산업연구원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3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15살에서 39살 사이 청년층 가운데 등록 취업자 비중이 2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두 번째 조 단위의 인수합병을 단행하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이래저래 논란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인데요.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 A씨와 대한항공 직원이 지난해 10월 나눈 대화 메시지입니다. A씨가 대한항공 전무로부터 김 원내대표가 호텔 투숙권을 받았다며 이용을 문의하고 얼마 뒤 이 직원은 예약이 완료됐다고 답합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제주 칼호텔 로얄 스위트룸에 2박 3일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식까지 포함해 160만 원가량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 공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처신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1박에 30만 원 초중반대로 상당히 편차가 크다면서 즉각 반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쿠팡 임원들과의 고가 오찬 논란 등에 이어 고급 호텔 숙박권 사용 정황까지 불거지자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도덕성과 공정의 기준을 이번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무상호텔 숙박권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연이은 구설에 민주당 내부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일부 핵심 혐의는 불송치했는데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이용했다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해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이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해 주식 대금을 충당하는 등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일부 핵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으로서 직무상 기밀을 활용해 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아왔는데 주식 패턴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의원은 실제 수년 동안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무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창으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차명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우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은 이춘석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차 보좌관과 차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보좌진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단인 만큼 과주기 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최근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 링거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전현무 씨는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위법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박나래 씨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거액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일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샤이니키, 유튜버 입짧은 해님 등이 줄줄이 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올해 KBS 연예대상을 받은 방송인 전현무 씨에게도 논란이 번졌습니다.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던 사진이 방송에 나왔던 게 재조명되면서 전 씨는 2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진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소속사를 통해 2016년 1월 병원에서 3차례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1월 20일 수액 처치 뒤에는 의료진 안내에 따라 병원을 다시 찾아 보관 중이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가수 홍진영 씨도 이른바 주사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데 대해 친분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잦아들고 현재 일부 남부지방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 그치겠지만 차가운 지면에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그늘진 도로에서는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은 차츰 하늘이 개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오전에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 오후에는 일부 충청과 호남 서부, 그리고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7도 정도 낮겠고요. 낮에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 3도, 대구는 4.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 건이 유출됐는데 내부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상설 특검이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미국은 18개월 뒤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뒤 쿠팡의 대처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수년 전부터 용역 계약을 바꾸거나 가짜 CEO를 세우는 방식으로 김 의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고 박현경 씨는 쿠팡 목천 물류센터 식당에서 방역 지시를 받고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인이 청소약품이 독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유족 측은 쿠팡 하청업체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쿠팡 준법감시 책임자 A씨가 당시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낸 내부 메일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물류센터 식당과의 계약 대상을 바꾸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A씨는 계약 당사자를 쿠팡에서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건 범님, 즉 김범석 대표라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천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계약 당사자인 쿠팡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과 쿠팡이 직원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걸 막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되는데 이튿날 다른 직원도 쿠팡의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김 의장이 용역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 터지면서 증거 자료가 나오니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김 의장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한국법인 CEO로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내부 직원들이 대화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김범석 지키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내부 기밀 문서에는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 쿠팡 청문회조차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20년 사망한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의 전모가 뒤늦게 하나둘 밝혀지며 김 의장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다시는 복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쿠팡 측은 이 같은 내부 고발을 진행한 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회사의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노동자 해고를 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장이 원했던 쿠팡 사내 문화는 어땠을지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현 INC 의장은 쿠팡 내부 경영진 모임인 쿠팡 리더십팀 직원들에게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좋은 글이라며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작성했다는 평시 지도자 대 전시 지도자라는 글을 공유했는데 전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습으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조직 인사 문화를 구축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한다. 완전히 무관용적이다.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의견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모습을 제시합니다. 무관용의 해고, 의도적 욕설까지 언뜻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쿠팡 내부 승진을 위한 기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반영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20년 3월에 역시 김 의장이 쿠팡 리더십팀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평가 체계라며 보낸 메일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 조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인사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간 일했던 한 직원은 YTN의 이러한 내부 분위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원님 꼴찌세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신 거예요? 유독 심한 관리자들은 그냥 수시로 불러요. 돌아간 지 5분 만에 부르고 10분 만에 부르고. 쿠팡 측은 이 같은 내부 고발을 진행한 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
비위 행위로 해고된 뒤 쿠팡과 소송 중인 직원의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쿠팡 상설특검팀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풀필먼트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른바 비밀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신한카드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표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까지 유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해당 직원은 빼돌린 정보를 신규 카드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만드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얼굴 등 생체 정보마저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적지 않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인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하려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혹시 모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이용해 무단 통신 결제를 하는 사례는 물론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대면 안면인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알뜰폰 43개 사업자에서는 비대면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야 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안면인식을 통한 개통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과 지문, 목소리 등 생체 정보는 유출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얼굴이 정말 다른 데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정부는 일단 수집된 얼굴 데이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서버에서 영구 삭제되는 만큼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넬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성배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샤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억 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대상으로 통일교 측의 정치인 로비 의혹을 조사했는데 전재수 의원 관련 질문이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도 구치소 접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 전담팀의 통일교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는 금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통일교 측의 내부 서류 확보가 꼽힙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받은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간부 개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 핵심이었는데 경찰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명품 시계 구매의 흔적을 발견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통일교 교단 자금 관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총무처장 조모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정치인 관련 비용 처리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조 씨는 정치인 후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치 헌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 자금을 전달했더라도 뇌물 의혹이 아닌 후원을 통해 적법하게 건넸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조 전 총무처장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전 재정국장 이모 씨 등 통일교 자금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정치권 로비 자금 의혹 정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로 경찰은 윤 전 본부장 부부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통일교의 비용 처리 영수증을 제출했는지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 등을 입증하는데 통일교에서 발견된 영수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재정국장 아내 이 씨를 통해 교단 회계로 비용 처리했다는 건데 영수증과 함께 내부 기한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불가리 명품 시계의 기한서 등 구매 흔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특검 소식 살펴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검 소식이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네, 또 다른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법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정오 무렵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여 투쟁과 당내 결속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위기 모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맞서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밤새 단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 기억될 거라고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지는 동시에 토론만으론 법안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을 향해 읍소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밖에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법여권의 강제 토론 종결에 따라 꼬박 하루 만에 본회의장을 떠난 장 대표.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 헌법 소의지가 있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홀로 24시간을 모두 쓰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17시간 12분도 넉넉하게 갈아치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무대의 다음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김병주 의원이 산성토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때 장내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성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뭐 기록 세우려고. 쇼츠 그만 찍고.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날밤을 지새운 투혼에 당내 호응도 잇따랐습니다. 새벽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침 일찍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힘을 보탰고 토론 종결 뒤에도 연단에서 내려오는 장 대표를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써주면 더 좋았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면 좋지 않을까. 민주당도 명분과 책임을 내팽개진 무책임한 정치투쟁이라며 장 대표의 정치적 위기 모면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 전환 요구 등 압박에 직면한 장 대표가 대여투쟁 전면에 서며 내부 결속은 물론 리더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비롯한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건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SNS 글을 통해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제한 토론 진행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도 때문이고 내용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법이라며 우 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조속히 결론지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이유로 들었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북한 이탈 주민 사회 통합 방안의 하나로 탈북민 명칭 변경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탈북민이란 호칭을 싫어한다며 북향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호응했습니다. 북향민 중에서 맡겨보시겠다는 취지세요? 예. 북향민 자살이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숫자가 우리 일반 내국인에 비해서 2배라 그러는데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59%는 호칭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정 장관 말대로 탈북이란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여론조사뿐 아니라 여러 경로로 명칭 변경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당사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단순히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폭정을 피해 목숨을 건 이들이란 겁니다. 탈북이라는 용어는 목숨을 건 자유의지와 인권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를 공론화하며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회의에선 이미 북향민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감대를 쌓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호칭을 바꿔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안 역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오히려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로 군 장성이 숨지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 3명이 숨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현지 시간 23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13개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650대 넘는 드론과 3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Я одразу поняла десь. І воно як десь вдарило таке. Я думала до нас у квартиру. Дочку взагалі волною винесло в коридо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집에서 준비하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습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장성 1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급이 폭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암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Страх. Я вообще думал, что герань сбили какую-нибудь, ну, либо безголовники украинские. Вот. 이번 폭탄 테러는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와 잇따라 회담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상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며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간만 벌어줄 뿐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С тем,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американцами с европейцами с Украины. 러시아는 유조선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남부 항구 오데사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동부전선 진격으로 주요 격전지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지난 10월 말 도난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왕실 보석 전시관 외벽 창문에 보안용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 창문에 대형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창문은 지난 10월 19일 절도범들이 전시관 내부에 침입할 때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슈타인보크 박물관 부관장은 도난 사건 이후에 결정된 긴급 조치 가운데 하나라며 다른 창문들의 보안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고대 파라오의 배 복원 작업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쿠프왕의 것으로 확인된 배 2척 가운데 하나인 삼나무 배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복원 책임자는 이미 조립돼 전시 중인 쌍둥이 배 옆에 노인 길이 42m의 이 배를 조립하는데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쿠퍼왕은 4,500여 년 전에 고대 이집트를 통치하며 기자 대피라미드를 건설했고요. 1954년 대피라미드 남쪽 맞은편에서 발견된 이 배는 나무 조각 1,650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인 1,012만 톤에서 3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배달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100만 톤 원천 감량하고 폐수와 재활용 확대로 200만 톤 줄이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국내 플라스틱 배출의 47%를 차지하는 일회용 배달 용기와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두께와 재질을 경량화하고 표준화할 계획도 전했습니다. 버려지는 스티로폼은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할 때 탄소 배출도 많고 재활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채만한 스티로폼 더미를 4분의 1 크기로 줄여주는 친환경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포장 등 쓰임새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 스티로폼. 부피가 큰 스티로폼을 기계에 넣자 니크롬 열선으로 2번에 걸쳐 잘게 썰어져 나옵니다. 작업 때 발생하는 연기는 이중 필터를 거치면서 환경 기준치 아래로 제거되고 감전 사고와 화재 예방 안전장치도 갖춰졌습니다. 우리 배출지 현장에서 누구나 시민이 할 수 있는 기후 시민 행동은 바로 버리는 쓰레기를 온전하게 배출해서 쓰레기 비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여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시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절단기를 설치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운반 차량 운행 횟수는 예전의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 어려움에서 고안된 새로운 기술은 정부의 조달혁신 제품 인증까지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설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관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특허 제품으로 출원했고, 이런 제품이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됨으로써 전국의 관리 현장에 이런 제품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스티로폼 절단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되면 정부의 자원 재활용률 70% 증량 목표 달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증 외상으로 숨진 환자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장애가 발생한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조사 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으로 한 해 전에 8,192명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74.9%로 2023년에 73.8%보다 증가했고 중증 장애율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증 외상의 원인으로는 운수사고가 47.8%로 가장 많았고 추락 미끄러짐이 44.5%, 떨어지는 물체 등과 부딪힘이 4.4%, 관통상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AI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학기 말에는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해력 진단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현재 88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해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고 현재는 일부 남부지방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지만 내린 눈비가 차가운 지면에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그늘진 도로나 터널 인근에서는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아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은 내륙이 대체로 맑게 차츰 하늘이 개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오전에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 오후부터는 일부 충청과 호남 서부 그리고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낮에는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4.2도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으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